안녕하세요. 나리스TV 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 이 책입니다. 김진명 씨가 쓴 미중전쟁. 미중전쟁, 김진명 씨 사진도 있고요.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고 김진명 씨 특유의 작품이죠. 김진명 씨 특유의 작품이고, 김진명 씨는 잘 알다시피 이제 어떤 그 실제 실존하는 정치적 이슈라던가 어떤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소설로서 흥미롭게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또 일정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시사를 해주죠. 미중 전쟁은 지금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미국 vs 중국인데, 어찌되었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이 가장 오랫동안 이제 이 전 세계 리더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부상하게 됨으로써 이제 어떤 이 최고 강대국의 어떤 지위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동안 가장 강대국의 입장에 있었던 미국이 그냥 자신의 이 왕좌를 내어줄 리는 없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한번 크게 붙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한 형태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로서는 붙고 있죠. 경제로서는 이제 무역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무역으로서 관세를 매기면서 붙고 있고, 원래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어떤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동안의 미국 지도자들하고는 스타일이 상당히 다르죠. 스타일이 다르고, 사실 뭐 지금까지는 어떤 무역이랄까 이런 기본 상식들이 이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 쪽에 가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트럼프라고 하는 현 미국 대통령은 어떤 자유무역, 비교 위에 입각한 자유무역보다는, 왜냐하면 비교 위에 입각을 해서는 미국은 뭐만 하죠? IT라던가 IT나 금융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전혀 하지 않죠. 옛날에는 뭐 미국에서 많은 걸 만들었지만, 지금은 뭐 미국산 텔레비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보통 그런 거는 또 오히려 영화를 보면 이제 LG라던가 이러한 거, 또 뭐 삼성이라던가 이러한 데서 만든 게 이제 오히려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고, 현재 미국에서는 제조업을 하지 않죠. 제조업을 하지 않고 지금 IT나 금융 쪽으로 가게 되고, 지금 근데 어찌되었건 트럼프가 보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교 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거대 금융 재벌이나 이런 거대 기업한테는 이제 돈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미국 내에서 돈이 돌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몰락한 미국의 어떤 중산층, 백인, 노동자 계층을 이제 다시 살려야 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으로서 이제 사람들을 러스트 벨트를 돌면서, 러스트 벨트는 이제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죠. 디트로이트라던가. 그러면은 러스트 벨트를 돌면서 이제 당선이 된 대통령이고,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나 이런 데 이제 장벽 쌓아서 이민 안 받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민을 어렵게 만들고 장벽을 쌓고, 이런 이제 중산층 백인 노동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제조업을 재가동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조업이 재가동,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TV 안 만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현재 미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 미국의 어떤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조업에 기반한 이런 공장들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기업들 계속 미국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법인세도 낮춰주겠다 하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현재 그러니까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그 뭔가 이 만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다른 데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애플 이런 데도 다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제를 운영을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조업도 이제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자유무역의 기본 논리가 흔들리게 되죠. 자유무역은 아무튼 비교 우위를 만들어서 너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서로 잘하는 거 해가지고 나눠 갖자라는 게 자유무역인데 이제 제조업도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IT, 금융, 제조업을 다 하겠다는 게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제 어떤 무역에 대한 행보도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으로 선회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도 자기의 어떤 중산층 계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갈급함, 그런 어떤 경제 어떤 체질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이제 그 보완해야 될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시급하게 대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와중에 이제 중국하고 여러 가지 사드라던가 그 밖에 이런저런한 것들,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중국은 알다시피 이제 짝퉁을 잘 만든 걸로 유명하죠. 일단은 그동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가 있으면은 되게 맥도날드와 비슷한 또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설빙이 있으면은 되게 설빙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설빙이 아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무슨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이 중국의 어떤 이러한 이 약간 이제 짝퉁이랄까 이렇게 이제 비슷한 거를 베껴서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떤 기존에 있던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장사를 상당히 이제 방해하게 하는 요소가 되겠죠.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어쨌든 그러한 형태들 일단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상당히 이제 부딪히는 요소들이 많아지게 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 와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그런 체질 변화라든가 어떤 중산층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보호 무역을 다시 하게 되면서 지금 특히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무역 전쟁이 세게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원래 무역이라고 하는 자유무역을 이데올로기로 하면은 무역 전쟁이란 말은 사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가 잘하는 거랑 내가 잘하는 거랑 서로 잘하는 걸 해서 나눠 갖자라는 것이 무역이기 때문에 언제나 윈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특정 국가가 보호무역이라는 것을 가게 되기 시작하고 관세 장벽을 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자유무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말이 이제 성립되게 되는 거죠. 현재는 뭐 미국이 이기느냐 중국이 이기느냐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양상은 조금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그러니까 약간 앓는 소리를 중국에서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나는 기사라든가 이런 거에 보았을 때 물론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조금 미국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어떠한 관점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포인트는 이제 미국은 알다시피 이제 중국은 세계 공장 역할을 했고 미국이 이제 세계 소비자 역할을 해줬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만든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이제 미국에서 소비를 안 해줬을 경우에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제품을 이제 다른 데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골 손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골 손님이 없어지니까 물건을 파는 입장이 이제 아쉬워지는 거죠. 근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미중 정쟁을 쓰신 이제 김진명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대부분 중국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붙었을 때는 중국 제품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원활하지 못하게 되니까 미국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는 곤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봤는데요. 또 뭐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그만큼 미국이 중국의 큰 소비자 역할을 해주는데 소비자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 더 갈급해진다. 요러한 느낌들, 요러한 형태의 이제 논리로서 이제 미국의 위를 점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계속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어찌되었건 만약에 미중 전쟁이 무역 전쟁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쟁이라는 형태로 흘러가 버리면은 이거는 뭐 100% 이제 3차 대전의 시작이죠. 3차 대전의 시작인데 포인트는 이제 인류의 원래 역사라는 것이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 뭐 알다시피 우리가 뭐 역사책을 봐도 그렇고 역사 소설을 봐도 그렇고 사실은 뭐 수많은 전쟁을 계속하면서 인류는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고 과거와는 달리 워낙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총칼을 무력으로 하는 전쟁이 이제 약간 경제라는 이름 속에 어떤 지식 전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전쟁의 횟수나 빈도수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을 수 있었던 거지. 여지가 사실은 인류는 늘 전쟁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전쟁은 반드시 또 일어난다라는 이데올로기를 깔고 우리가 어떤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시켜야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영구 평화가 이 땅에서 존속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외교나 이런 것들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책도 여기에서 보면은 어찌되었건 미중 전쟁에서 보면은 아무튼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의 표현은 이제 트럼프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미중 전쟁인데 러시아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이 어디 있지? 아무튼 일단은 이 책에서는 뭐 트럼프가 되었던 푸틴이 되었던 또 시진핑이 되었던 이제 트럼프도 푸틴도 여기 있네요. 트럼프도 푸틴도 그래봤자 꼭두각시 드린 걸 이렇게 해서 이제 미중 전쟁이라 하면 이제 미중이지만 이제 러시아도 세계의 중요한 한 축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대사가 나와요. 트럼프도 푸틴도 그래봤자 꼭두각시 드린 걸.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꼭두각시를 하면 그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 라는 거를 이제 깔고 이제 이 세계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배후 세력이 있다. 옛날에 일본에서 이제 도쿠가와 막부가 세워지는 게 어찌되었건 원래 도쿠가와 이전에 일본의 최고 실력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출병을 감행했는데 조선 출병에서 대실패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막부가 성립이 되는데 그것이 그냥 성립이 되진 않고 이제 도쿠가와 왜냐면 도요토미 빼고는 이제 도쿠가와가 가장 힘이 센 어떤 다이묘였는데 문제는 이제 원래 일본 천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쿠가와를 따르는 파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있는데 어리죠. 이때 아직. 얘네를 따르는 파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여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말 그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리더고 히데요리 파는 이제 히데요리는 아주 어렸고 히데요리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이었던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동군 vs 서군으로 나눠져서 이제 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동군 서군으로 나눠져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이때의 전쟁을 이제 세키가라 전투라고 합니다. 세키가라 전투. 근데 이제 세키가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제 가문이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따르는 이제 무리들이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천하는 이제 도쿠가와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거죠. 쥐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막부가 이제 성립이
이렇게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고도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히데요리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히데요리는 그때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웠던 일본 제1의 성이라고 하는 오사카 성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오사카 성이 워낙 난공불락이고 워낙 큰 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히데요리는 살고 있었고 그 히데요리가 컸을 때 이제 또 그 도쿠가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쉽게 얘기했을 때 도쿠가와의 어떠한 지배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오사카 성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히데요리를 다시 그 명분으로 해서 옹립시키려고 하는 그러면 다시 또 뭐가 필요하다? 전쟁이 필요한데 근데 이때 상당히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재미난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홍모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남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도 어찌되었건 외국인들이 일본 땅에 살았을 테니까. 근데 어떤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어떤 그 개신교 이쪽 세력이 이제 홍모인이고 그 어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 가톨릭 구교 이쪽이 이제 남만인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일본 땅에 와서 지금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쪽에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이 홍모인 쪽하고 함께 이제 그 가까웠고 이제 교역을 할 때 남만인은 이제 이 히데요리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네 번째 아들인가요? 그 다다테루라고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의 장인 어른이 되는 다테마사무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테마사무네가 있는데 다테마사무네라는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는 이제 그러면 사돈이죠. 사돈 관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은 히데요리 여기 있는 히데요리가 있는 오사카 성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도쿠가와를 몰아내고 그 명분으로 자기 사위인 도쿠가와의 아들이기도 한 다다테루를 활용해서 활용을 해서 히데요리가 있는 오사카 성을 자기 걸로 만들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쿠가와를 몰아내고 자기가 천하를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야심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남만인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지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스페인이나 그 저기 이쪽 아까 얘기했던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 군대가 일본의 지원군으로 들어와 주기만 하면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러한 움직임을 있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어떤 그때 당시 역사로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 뭐다? 여기 있는 홍모인과 남만인이 어찌되었건 자기 어떤 그 종교라는 이름 속에서 이제 일본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 일본 안에서의 어떤 전쟁의 바람에 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하면은 어찌되었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외부 세력의 어떠한 그 이익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벌어질 가능성이 이제 전쟁의 방향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외부 세력의 어떠한 움직임, 이익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김진명 씨가 쓴 트럼프도 푸틴도 그래봤자 꼭두각시 들인 걸 하면서 이제 그 배후 세력의 어떠한 그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을 암시하는 그러한 표현이 가능하죠. 물론 미중 전쟁은 워낙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일단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미중 전쟁 아무튼 그 봐주시고요. 재미가 있고요. 어찌되었건 뭐 이 제목이 됐든 다른 게 됐든 간에 다른 형태가 되었든 간에 또 얘기를 이런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